자, 준비 다 됐지? 네! 자, 그럼 이제 떠나볼까? 출발! 꿈꾸는 친구 여러분, 안녕! 온가족 랜선 투어의 드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 1주, 2주, 3주 매주 주일마다 온가족이 랜선으로 한번 떠나보는 여행이에요. 매주 3가지 퀴즈가 나갑니다. 그 퀴즈를 보시고 랜선을 다 투어한 후에 해당하는 시간에 문자로 가장 먼저 보내주는 선착순 10가정 매주 푸짐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여러분 강력하게 돌아온 시즌 2 온가족 랜선 투어의 드림. Wake up and smile, 'cause it's been a while. It's been like a whole day since I stopped so you could hold me. But this child awaits, strong in the faith. Lord, you are the refuge that I can't wait to get to, 'cause I can't let 자, 여러분, 우리 드디어 양아진 선교사 묘원에 왔습니다. without thanking you for the joy that you bring to my life. And ooh, there's something about the way your sun shines on my face. It's a love so true, I can never get enough of you. This feeling can't be wrong. I'm about to get my worship on. Take me away. It's a beautiful day. Yeah, yeah. 여러분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나간 매미가 몇 마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목사님, 네. 지난 토요일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다녀왔잖아요. 그날 정말 더웠습니다. 저 그날 머리 다 벗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시원하게 영상으로 첫 번째 선교사님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네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맞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선교사님은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면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인데 혹시 아실까요? 혹시 연세대학교 설립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니신가요? 역시 아시는군요. 아, 잘 압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네. 제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조선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셨고요. 이 학교가 이후에 연희 전문대학을 거쳐서 지금의 연세대학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목사님 이거는 다 알고 계셨죠? 연희 전문대학은 알았는데 조선 기독교 대학까지는 제가 잘 몰랐네요. 아니 목사님 네. 모르는 게 있었다니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네, 여쭤볼게요. 모를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 아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 있었습니까? 네, 한국 저는 이름을 갖고 정말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세요.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네. 저는 이번에 양화진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다시 접하면서 선교사님이 벌써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시고 그 학교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대학교, 기독교 정신의 대학교까지 성장했다니까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근데 살짝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정말 저도 소름 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소름 돋았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 끝났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 학교의 성장이 계속된다니 역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헌신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용하시는 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학교만 설립한 게 아니시잖아요. 전도사님 혹시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은 못 계시네요. 맞히셨지만 저는 맞힐 수 있어요. 바로 종로구에 있는 세문안교회잖아요. 아. 세문안교회 역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설립하신 교회로 이 교회 역사가 벌써 1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학교와 교회 외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는요, 한영사전을 편찬하셨고 성서 번역, 찬송가 번역 등 우리나라 근대사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1870년대, 80년대 선교사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고아가 많았는데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선교사님께서는 한국 최초의 고아원을 설립했고요. 이것이 후에 경신고등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서울에 있는 그 경신고등학교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면 보통 복음과 전도 사역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사역을 하셨네요. 이게 우리 꿈꾸는 교회가 꿈꾸는 선교적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렇게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무려 31년간 종교, 교육, 자선 등 다방면에 걸쳐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발진 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병이 악화되자 1916년 4월 미국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시고 같은 해 10월 12일 5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모셔와서 이곳 양화진 선교사 무역에 안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정말 훌륭하고 감사한 분이십니다. 네, 정말 훌륭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자, 목사님. 네.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다음 장소에는 어느 선교사님이 누구와 계실지 궁금한데요. 다 네. 같이 이동하시죠. 윌리엄 제임스 홀은 감리교에서 평양 개척 선교사로 파송되어 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1891년 12월에 한국에 왔고 사랑하는 여인 로제타와 결혼을 하고 첫 아들 셔우드 홀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는 평양에서 청일 전쟁 때 사람들을 간호하다가 1894년 11월에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로제타는 남편이 죽고 미국으로 돌아가 둘째 딸을 낳고 홀의 유산과 조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다시 평양에 돌아와 홀을 기념하는 병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기홀병원, 평양 최고의 서양식 병원이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의 죽음 이후에도 아내 로제타와 아들 셔우드가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이어갔고 한국에 큰 업적을 남깁니다. 그 예로 보구여관에서 통역 겸 간호사로 있던 김점동을 공부시켜서 미국으로 보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이렇게 한국 최초 여의사로 활동하게 합니다. 또한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개발하였고 농아교육을 통해 청각장애인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병원 또한 고려대학교 병원 등이 존재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제타는 44년간 한국에서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의 건강권과 여성 의료인 양성, 근대식 의료 교육과 특수 교육 발전에 앞장섭니다. 한국에서 낳은 아들 셔우드 홀은 한국에서 자라 선교사의 꿈을 키우며 미국에 가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많은 이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결핵 퇴치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해주에 폐결핵 요양원을 열었고 크리스마스 씨를 제작 판매하여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해 일했습니다. 셔우드 홀 부부는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다가 한국에 다시 방문하여 어머니 아버지가 잠든 양화진을 찾기도 했지요. 그리고 본인도 한국 땅에 묻히도록 유언을 남겼고 아내 메리안과 함께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네. 다시 만났잖아요.
다시 봤네. 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네, 여기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아펜젤러 선교사님. 네.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아펜젤러.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와, 굉장히 진짜 잘생기셨죠? 잘생기셨네요. 멋지십니다. 맞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아버지가 스위스분, 어머니가 독일분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독일어를 잘 사용하셨다고 아, 해요. 그랬군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27살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임명되셔서 조선의 인천으로 입국하셨어요.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오셨대요. 부부가 같이 오셨다고요? 네. 그냥 선교사님만 오신 게 아니라 맞습니다. 부부가. 굉장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요. 7월 29일에 두 부부가 배에서 내릴 때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내리셨을까요? 보통은 서양에서는 레이디 퍼스트니까 네. 아무래도 아내분이 먼저 내리실 것 같긴 한데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먼저 내리셨겠죠, 당연히.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먼저 내리려고 하시다가 틀렸다니. 네, 한국 땅을 밟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니까 아내 엘라 선교사님을 먼저 내리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와, 정말 스윗하시네요. 정말 역시나. 스윗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요 청년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고등학교를 세우셨고요. 선교사님이 정동제일교회, 아주 이쁜 교회인데 세우시고 그리고 700명 정도 출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700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한 교회가 되었어요. 전사님, 왜 자유로운 곳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운영했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 사람들의 제재가 덜했을 것 같아요. 역시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외국인이 운영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관순님의 장례도 여기서 치러졌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마가복음과 로마서,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하시고 많은 헌신을 해주신 분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선교사님을 찾아가 볼 건데요. 목사님,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나요? 글로 갈까요? 네. 여기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분은 여성으로 2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한국을 위해 한 알의 씨앗이 되겠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 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헌신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한국 선교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목사님. 네, 전사님. 즐거운 여행 되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일단 덥지 않으니까 너무 좋죠. 정말 좋아요. 랜선 최고. 시원한 랜선 여행. 뚜루뚜뚜뚜. 자, 다음 주에도 또 여행을 떠나야죠. 어딘가요? 다음 주에는 KTS입니다. KTX요? 기차 여행인가요? 아니요. 어? KTS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KTS. 그럼 다음 주에도 시원한 랜선 여행 계속됩니다. 뚜루뚜뚜뚜 뚜루뚜뚜뚜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뚜뚜뚜루루루